본 방송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고요의 바다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를 이미 보셨거나 시리즈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은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이렇게 그거 이제 지겨워. 그거 좀 지겨워. 차단해버렸어. 지겨워. 2022년엔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거 해야지. 네. 오늘 작품은 뭐죠? 고요의 바다입니다. 넷플릭스. 네. 오리지널. 더 사일런트 C로 되어 있던데. The Silent Sea요. 네. 어디 사투리인겨? The Silent. 이게 우리나라식 영어잖아요. 고요의 바다. 고요의 바다에라는 그 지명은 달의 그 이름이 표명의 지명은 달라요. 달라가지고. Sea of Tranquility. 아, 네, 그 Mare Tranquility인데 맞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네. Silent Sea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몰랐네. 전혀 몰랐네. 실제 달에 있는 지명인 건 아시죠? 몰랐어요. 아. 실제 달에 있는 지명이에요? 네. 까만 부분. 달에 지명이 드라마에서도 있어요. 나오잖아요. 아, 그게 나는 판타지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진짜예요, 진짜. 아, 처음 발 저기요. 내디딘 부분이 저기요. 고요의 바다예요. 과학 쪽 아니었어요? 아니라니까요? 공대 출신 있잖아요. 그 말 금지예요, 금지. 저 정확히 얘기하면 21살부터 23살까지 물리학 정도.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그치만 어쨌든 자연과학의 가장 기본 상식 중에 하나인데요. 상식이 없는 천체학 사람. 쪽에서 상식이 저는 없으신 분. 모르나요? 저 상식이 없는 사람인 거. 그렇군요. 아, 그 달에 있는 고요의 바다의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네, 불리는 부분이 그렇게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달 공부할 때 보통 나오는 얘기가 옛날에 이 행성의 이 부분이 물이 있던 자리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했었어요. 아, 원래 그런 말이 있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도 이 사람의 상상력인 줄 알았네. 노. 시작부터 지금 막 흔들리는데 이거? 보통 지구과학 할 때 가장 처음에 달에 대해서 배울 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보통 각 그건 행성들의 몰랐어요. 특징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 화성은 어떻고, 목성은 뭐 꼬리가 몇 개고, 뭘로 이루어져 있고, 뭐 어디에 있고, 선왕성은 어떻고. 공부 잘했나 봐요. 아, 뭐 그런가 공부 봐요. 잘한 거랑 상관없이 그냥 지구과학 좀 재밌잖아요, 나름. 세일러문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알 텐데. 아니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아요? 셀러문이랑 셀러문이랑 뭔 상관이야? 세일러문에 있는 전사들이 다 지구과학에 전사라니. 나오는 태양계 행성들의 이름을 따온 그쵸. 뭐 그거라서. 주피터, 우라노스, 네. 뭐 수금지화, 네. 목토, 천해, 능력도 명. 그거에 딱 그거 돼 있고 이름이랑 매칭되어 음. 있고 그렇구나. 셀러문과 지구가 마치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꾸러기 수비 때 보면서 알듯이 전 맞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저는 아직도 그 노래 부르거든요. 사람 처음 셀 만났을 때? 네. 띠셀 때. 다 그래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거 아니거든요. 아 맞다 똘끼떡. 똘기떡이 나 순간적으로 안 그래도 나도 말하면서 이거 아닌데 생각했어요. 똘기덩이거든요. 네 맞아요. 용띠라 그러면은 막 그렇습니다. 아 똘기시구나 막 이런 식이에요. 네. 네. 요롱이었던 것 같아. 네, 뱀띠. 네. 호랑이는 뭐죠? 똘기덩이. 호치. 호치. 호치의 해입니다. 해입니다. 호치해요. 네. 그래서 고요의 바다 시작합시다. 어떻게 시작부터 고요의 바다라는 것과 지금 이 사람이 만든 판타지인 줄 알았다는 게. 아니 근데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과학 시간에 이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아. 소설책에서 저는 봤어요. 아 정말요? 그냥 이 과학을 영화 좋아했던 사람. 때문에 지어진 이름인 줄 알았어. 나도. 두 분 있네요. 일단 충격적이네요, 여기만 정말. 해도 50%가 그렇게 알고 정말 계시네. 충격적이네요. 우리 나름 상식 있는 사람들. 우리 무식하다고 뭐라 하지 마. 또 이과야? 잠깐만. 너도 문과잖아. 근데 우리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같은 팀으로 묶인 거 알지? 네가 제일 무식하잖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네 그렇군요.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었군요. 청취자분들 구독자 줄어드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어쩔 수 우리에게 대해서 없어. 우리에 대해서 상식은 많지만 말을 잘 못하시는 분. 문법이 이상하신 분. 우리에게 너무 대해서 당황해서 고유의 바다 상상의 존재인 줄 알았다는 분들 때문에. 근데 뭐 난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름 잘 졌다 생각했더니 네네. 아, 느낌 있죠? 네. 근데 더덕 약간 그런 거 있어. 막 일주일 전에 안 건데 그거 몰랐냐고 막 이런 맞아, 거 좀 맞아, 있어. 맞아. 아니에요. 저는 이거 원래 그리고 알고 본인이 있었어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당당해요. 어.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 그런 거 모르는 거 되게 이게 왜요? 많아요. 맞는데요? 아닌데요? 아니 영화 안에서도 저거 고유의 바다 조용히 해, 그냥 하자고. 메뉴 준비됐죠? 예. 네네네. 메뉴? 저녁 메뉴. 지금 주문해? 아니요. 지금 아. 잠깐 그냥 본 거였어. 벌써 놓질 않아.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네. 그리고 저희 고요의 바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은 그 정우성이 프로듀서로 제작을 했죠. 네. 오.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당하게. 어허. 네. 저는 출연하지 이거 않아요. 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정우성이 제작한다. 까지였어요. 제작자의 역할은 뭐예요? 영화에서? 판짜기? 그렇죠. 음.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를 소재를 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소재를 가지고 투자를 받고 음. 그다음에 판을 짜는 거죠. 감독은 누구를 하고 뭐 어디 기획자네. 어디에다가 틀고 그렇죠. 네. 기획 제작 영화 전체의 기획자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어떤 부분도 있냐면은 좀 영화의 살림살이까지도 좀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 펀딩. 투자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이 영화가 제작비 같은 것도 어떻게 설정하고 이걸 제작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네. 어디서 예산을 끌어올 것이고 누구 투자를 받을 것인지 이런 거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에 관여하는 프로듀서도 따로 있죠. 네. 음. 그래서 아, 프로듀서가 스토리를. 이름이 여러 개예요. 뭐 기획 음. 프로듀서, 그다음에 진짜 라인 이렇게 프로듀서도 라인 있고. 프로듀서는 이렇게 음. 돈 쓰는 거 음. 이런 거 관리하는 라인 프로듀서가 있고 총괄 프로듀서가 보통 판을 크게 짜는 사람이 총괄 음. 프로듀서고. 그래서 정우성은 아마 총괄 프로듀서의 역할로 네. 들어간 거라고 추측됩니다. 익세큐티브 프로듀서지 음. 않을까. 음흠. 네. 고요의 바다. 출연은 하지 않았어요. 네. 되게 의외죠? 출연도 할 만한데. 메이킹엔 출연했어요. 아. 메이킹 출연하는 걸 봤는데 네. 되게 내가 저 입장에다가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니까 너무 재밌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우가 아니고. 네네. 그리고 계속 그 촬영장에 있으면서 뭐 청소하고 음. 지켜보고. 근데 원래 제작자가 현장에 있으면 사실 되게 불편합니다. 맞아. 시중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별일을 다 해야 되는 네. 게 또 제작자니까. 네. 재밌었겠다 근데. 음. 이게 원래 단편 영화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같은 감독의 단편 원작이 2014년에 있었고, 똑같은 이름. 네, 뭐야? 고요의 바다. 미장센 영화제인가? 네. 네, 수상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늘린 거예요. 쭉쭉. 그래서 장편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데뷔작입니다. 그 이제 공식적인 상업 시리즈 영화화한 거는 이게 데뷔작이고. 아 그분이 만든 거예요? 네. 네. 감독으로?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드라마화로 한 거죠. 아, 영화를. 네. 근데 처음 한 것 치고는 되게 나름 괜찮지 않았어요, 연출이? 글쎄요. 나중에 얘기하죠. 저는 또 불만이 많으신 분 네네네. 여기 한 분 추가되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서서히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지조. 음. 그리고 8부작입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러닝타임이 한 에피소드당 한 45분 내외였던 것 같아요. 네, 별로 많이 길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좀 느린 감이 있죠. 스토리 전개나. 그렇죠. 그래서 괜히 이름이 고요의 바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고요의 바다. 막 1.5배속으로 봤던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저도 저 처음부터 간간히 1.5배속으로 봤어요. 아, 참을 수 없었어요. 여기 또 네. 1.5배속으로 본 부신들이. 왜냐면은 그 또 기지로 갈 때 쿵 느리지. 쿵 이러면서 걸어가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배우로는 공유, 배두나, 이준, 박선영, 김선영. 김선영, 네, 김선영 배우님도 나오고, 강말금, 네, 강만경 배우님도 나오고, 우리의 찬실 비밀에 나오죠. 가르쳐준. 이무생. 그리고 길혜연님 네, 그분이 네. 이제 국장
아, 최국장님. 그 사람. 약간 그분- 사자처럼 생기지 않았나? 맞아. 아 그리고 그 김 과장인가 그분도 많이 나왔던 분이다. 오징어 게임 덕수. 네, 맞아요, 덕수. 맞아요. 맞아. 허성태 배우. 네 맞아. 네. 오징어 게임에 나오신 네. 그분. 네. 완전 다른 캐릭터죠. 거기서는 깡패였는데 여기서는 무슨 우주 음. 연구국의 과장 이런 걸로 나오고. 근데 사투리 때문에 발음이 너무 어색한 거야. 맞아. 원래 말. 안 어울려. 안경 쓰고 나왔지만. 그 정도 배우분들이 나오십니다. 그 외에도 네. 많은 여기 캐릭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어.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 수혁 맞나요? 공수혁? 공수혁? 네네네. 이무생 그분 배우.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오, 오, 맞아, 그- 맞아, 그분 맞아. 포스가 좋더라고요. 이런 액션 이런 거 들어가는 영화에 되게 잘 어울리는 믿음. 목소리 부부의 엄청 세계 좋았어요. 그 정신과 의사로 나오셨어요. 아, 그분이. 안 봐서 아니 몰랐네. 그분 왜 동생이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계속 정신 차려라 이러잖아요. 그래. 네. 되게 그 군인이 정말 정신 차리라고 하는 정신 그 차려라. 말투가 이런 그분 느낌일까? 연기 엄청 네. 잘하더라. 그런 생각했어요. 음. 수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약간 절제하면서 정신 차려라. 절제하면서 슬픈데 네. 자기 캐릭터가 계속 살아있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좀 그분도 좋았어. 네. 그 연기가 다 좋았어요. 저는 음. 나름 다 캐릭터들이 좀 나쁘지 맞아요.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박 시장님이 줄거리를 소개하시려고 준비를 엄청나게 하셨다고 들어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엄청 하고 있습니다. 왜 줄거리를 이렇게 준비해 오셨나요? 평소에 이제 줄거리 얘기하면 이제 좀 뭐랄까 너무 잡다한 게 다 들어가잖아요. 아 우리 평소에 우리의 줄거리 소개를 지금 잡다하다고 생각한 거. 비난하시는 건가요? 잡다하다. 그렇구나. 열심히 네, 했는데.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건 너무 기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세부적인 걸 하다 보면 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이게 좀 그 세부적인 것도 얘기 너무 막 길게 음. 들어가면은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뼈대를 가져오셨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끼어들 거라는 거. 그 중간에 막 끼워서 깜빡이 안 켜고 막 들어가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광고 네, 그러면은 그 정도면 그냥 말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그냥 말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기요. 그냥 광고 듣자고 하시면 되잖아요. 네, 저한테 부끄러워가지고. 굳이 이 역할을 떠넘기시면서 들리게끔 떠넘기는 이유를 모르겠군. 그래서 네. 저희 광고 한번 듣고 싶다고 음. 우리 스칼렛님이 애절하게 말씀하시네요. 광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있다면 좋겠네. 있다면 있다면. 네. 있었나요 광고? 있다면 잘 들었습니다. 네. 없다면 연락 주세요. 좋네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괴물. 그런 거 치고는 되게 작은 괴물이잖아. 괴물. 학고 괴물. 귀엽네. 네. 그러면 방송 줄거리를 네. 담당해 주십시오. 네, 일단 시대적 배경은 멀지 않은 미래예요. 한 2075년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뉴스로 시작합니다. 세계 프랑스랑 뭐 미국인가요? 이렇게 뉴스로 시작되는데 세계 물 부족이 심해져서 바다와 강이 모두 사라지고 바다의 생명체와 물고기들이 다 사라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을 배급제로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거 재밌었어요. 배급에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등급이 있는데 네. 등급이 매겨지고 그에 따라서 물을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이게 차등이 생기는. 맑은 물 그리고 그죠? 맞아요. 물에 더 맑은 수질도 물. 네, 물의 다르다고. 수질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낮은 등급의 사람들이 높은 등급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네. 매드맥스의 시대지. 네. 달에 발해 기지라는 연구 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 안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연구하던 물질이 들어있는 그 샘플 캡슐을 수거해오는 임무를 이제 수행하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팀이 꾸려집니다. 네. 그래서 발해 기지로 가서 그 샘플 캡슐을 수거해 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팀이 이제 배두나 공유가 캡틴이고 여기서 팀의 대장이 한윤재, 한윤재. 공유님이고요. 그다음에 우주 생물학자로 나오는 아 맞아. 송지한 박사가 바로 배두나. 사기캐 약간. 예, 이런 걸 근데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생물학 박사인데 우주생물학 쪽에서 엄청 저명한 인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주생물학에서 멀어지고 동물행동학 행동학. 쪽으로 넘어간 그런 걸로 나와요. 근데 그때 그 이제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인원들 모였을 때 자기 소개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알아. 유명한 박사님 사람이야. 뭐 다 알아. 이름도 다 알아. 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팀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분이 팀 닥터로 나오는 모든 대원들의 건강과 치료를 책임지는 홍가영 팀 닥터. 음. 그분 너무 처음 많이 봤는데. 응답하라 1988에서 아, 진주 엄마죠. 음. 나 진주 엄마구나. 지금 생각난다. 와. 그 외에도 다른 뭐 여러 감초 조연 역할들 많이 하셨어요. 너무 다른 역할이라서. 엄청 많이 나와. 맞아요. 네. 김선영님. 네, 맞아요. 여기서 되게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그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 역할이 좀 어색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임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니죠. 어느 정도 페이라든지 여기서는 이제 배급권을 대부분 다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지원한 걸로 나오는데 물 맞아요. 등급이 네. 올라간다. 업그레이드 해주는 걸로. 음. 뭐 우리로 따지면은 잔악계 같은 사람들이 지원했겠죠. 의사들 중에서도 좀 상황이 좀 급한 의사일 가능성이 높다. 목숨을 걸고 갈 만큼. 네. 여기서 한윤재 공유 역할인 분은 자기 딸이 되게 생명 위독한 상황이고 그걸 이제 살려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물이 필요했나? 네, 맑은 깨끗한 물을 깨끗한 물이 필요한 필요해서. 상태였어요, 딸이. 음. 근데 깨끗한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맞아. 이걸 지원했죠. 그게 배경이 보면은 영유아들이 이제 물이 부족해지고 나서부터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진 걸로 나와요. 태어난 왜냐면, 애들이 네, 많이 죽는다. 물이 너무 안 깨끗하고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네. 뭐 약간 병을 많이 타고 태어나나 봐요. 그래서 그 아기도 보면은 윤재의 아기도 보면 다리가 휘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물 부족 때문에 생겨난 병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배두나는 박사 이름이 뭐죠? 송지한 박사. 송지한 박사. 송지한 박사는 약간 처음부터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나와요. 비밀이 있고 뭔가 불만이 많아. 까칠해. 음. 네, 네, 네. 좀 근데 사실 삐딱하지. 저는 근데 되게 일리 있는 질문들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은 그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해주는 게 너무 없고 그냥 가져와. 네, 이렇게만 이것밖에 우리도 얘기하니까.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인데 뭔가 좀 의심스러운. 근데 이제 자기 언니가 발해 기지에서 죽었잖아요. 네. 연구원이었고 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었다는 것만 이제 알고 있던 상태였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제 뉴스상으로는 뉴스상으로만. 방사능 유출 때문에 죽었다. 네, 네. 그래서 초반까지도 방사능 유출로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네네. 근데 언니한테 받은 이메일이 있었다까지도 네. 나오고 출발을 하죠. 네.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5년 전에 이제 거기서 언니가 발해기지의 책임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 유해가 와. 유해를 항상 그 송 박사 그 책상 밑에다가 항상 두고 열었다 넣었다를 계속 하죠. 유품들. 유품이죠, 유품. 예, 유품이죠. 예. 시체를? 유해는 시체 아니고 그거 진짜 유해가 유해는 시체는 못 받았어, 참고로. 네. 시체는 받지 못했어. 왜냐면 방사능 누출 때문에 맞아요. 갖고 올 수도 없었어. 아 나는 유골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물품들. 아예 시체를 못 찾은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찾았죠. 네. 이따가. 거기 어디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왜 송으로 써져 있는 다른 연구원도 괜히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머리카락 이렇게 치워보고 그러잖아요. 언니 시체인가 해가지고. 맞아, 네. 맞아. 그래서 발해 기지로 어떤 인물인지만 알고 상세한 거는 모른 채 갑니다. 그것도 폐쇄된 지 5년. 5년 된. 하지만 팀원들에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네. 부담스러워할까봐. 대장만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한윤재만. 한윤재만 알고 있었고 나중에 밝히지 자기가 스스로. 네. 네. 그랬군요. 그래서 팀원들은 몇 명이었죠? 송지아, 한윤재, 류태석, 홍가영, 공수혁, 공수철, 김선. 이원, 이투. 7명? 이원, 이투. 9명. 9명이었나요? 아, 거기다가 먼저 죽으신 분, 황 차장. 황 차장 10명. 10명이네요. 네. 그래서 팀원 10명은 우주선을 타고 달로 갑니다.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고 고장이 나요.
우주선 고장이 나서 아 근데 그 네. 부조종사가 네. 아 바뀌어. 갑자기 바뀌잖아요. 맞아, 원래 맞아. 여자였잖아요. 맞아.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실 진짜 거슬렸어요. 저 그 부조종사로 나온 역할 배우가 너무 거슬려서 때리고 싶었어요. 맞아. 진짜 등장과 함께 때리고 싶었어. 네. 비싸대기 날리고 싶었어. 진짜 너무 얄미웠어. 그리고 좀 이상한 게 되게 중요한 인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멤버를 바로 갑자기 교체. 바꿀 수가 있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그렇게 되게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 나가지고 되게 웃겼어요. 그거 뭐 한 달 전부터 훈련을 같이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막 훈련도 한 바뀌는 것처럼 게. 나왔었어요 거기서. 어. 근데도 그렇게 바뀌니까 거의 무슨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듯이 맞아. 어,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어. 하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전 인류의 운명이 담겨 있는 미션인데 이딴 식으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또 그것뿐이 그런- 아니라 멤버 구성에는 상당히 그런 설정들이 이상하죠. 네. 네. 애초에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 탑승하면 안 되고 그쵸. 형제는 보통 같이 안 보내요. 맞아요. 네, 가족들을 배려해서 한쪽만 보내거든요. 그치. 그거부터가 이상하다. 네. 음. 네. 그리고 이원, 이투는 형제예요? 뭐예요? 왜 이름이 둘이 이원, 이투예요? 너무 저는 처음에는 둘이 로봇인 줄 알았어요. 아, 왜냐면은 알투리투처럼 내가 로봇 아니야? 너무 대사도 없고 이원, 이투 왼쪽 오른쪽 맡아 이러면 그냥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같잖아 실제로. 그리고 2075년이니까 아 뭔가 사람의 모습을 한 로봇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후반부 보면서 아 로봇은 아니군. 근데 왜 이원, 이투고 이름은 왜 이원, 이투고 얘네 둘은 왜 이렇게 비중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닉네임인지 뭔지. 네. 그러네. 재밌다. 로봇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우주선이 불시착하게 됩니다. 달에 불시착을 했고, 근데 기지 목적지 한 7점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도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걸어가야 돼. 완전 불시착이야. 그것도 음. 그 나사가 흔들리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나사가 흔들리면서 그거를 음. 결국엔 도킹하는 그거 물건을 네. 보내버렸잖아요. 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음. 이 미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미션이었나 보구만. 이러면서. 근데 우주 영화들은 다 그렇게 사고가 나긴 해요. 사고가 나야지 또 사소한 네. 사고로 시작. 항상 사고가 나요. 그렇긴 모든 한데 굳이 사고를 시작 안 했어도 상관없었어. 이거 굉장히 초반인데 더덕님 이미 저렇게 생각했으면 되게 삐딱하게 봤다. 미안합니다. 지금 고개도 약간 삐딱해요. 되게. 다리를 딱 꼬고. 아, 이 드라마 오늘 처음부터. 밤은 삐딱하게. 1방송 1노래. 내버려둬. 네.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고 그만 가시죠. 내버려 둡시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불시착을 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갑니다. 과정에서 대원 한 명을 잃게 됩니다. 아, 그나마 음. 그 기지에서 경험- 살았던 분인데. 네, 근무했었고. 네, 그러면서 남기죠. 물. 물. 유언처럼 안 돼. 물 안 돼라는 말을. 네, 물. 아니, 그거를 미리 얘기해줬어야지. 그니까 애초에 자문 엮이잖아요. 그럼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자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를 알았다는 거 해줘야 아니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심지어 계속 너무 조용해서 그 비행기 안에서 말하는 거 자기들끼리 맞냐고. 얘기하는 게 저분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야 걔는? 이미 좀- 거기서 죽는 걸 다 봤을 텐데. 맑은 물 마시고 싶어서. 그러게. 조용히 갔다 오면 까라면 되겠지. 까야지 뭐. 조용히 그것만 가져오면 되잖아.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아마 그 정부 쪽에서 그걸 말을 못하게 했겠구나. 그랬을 수도 있고. 아, 어느 쪽 사람인지는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해 기지에 도착을 합니다. 겨우겨우.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방사능 수치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인이 방사능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수많은 익사한 형태의 시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물은 없는데 사람들이 익사한 것처럼 죽어 있어서. 물이 없는 달에서 음. 다 익사한 형태의 시체들로 가득한 걸 보게 되고 그 의문을 품게 되는데 그러다 이제 발해 기지를 막 탐색하던 중에 대원 한 명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을 뿜어내면서 죽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게 돼요. 네, 거기서 약간 물방울 같은 게 이렇게 탁 튀어가지고 시체에서 그게 눈인가요? 눈에 어디 눈에 들어가죠. 들어가죠. 어딘가에 딱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한 몇 분 뒤에 물을 뿜어내면서 막 엄청난 물을 뿜어내면서 죽어요. 아, 이렇게 물이 막 계속 근데 나오죠. 이게 진짜 과학 영화지만 너무 대환장인 부분이 우주에 가가지고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진짜 방사능만 아니면 상관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물질에 노출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거 다 벗고. 헬멧 벗고 뭐 벗고
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너무 심지어 무방비로 공유가 다니지. 너네 다 벗어라고 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겼어. 그치, 바로 그 그치. 시점이 제가 2.5배속을 시작한. 저도 그 시점부터 이 드라마 앞부분부터 좀 답답했는데 안 되겠다. 이 드라마 기대가 없다. 사실 저는 그게 또 그 영화도 생각났었어요. 프로메테우스. 거기서도 헬멧 벗잖아요. 네. 모르는 혹성에 내려갔는데 거기가 공기가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헬멧을 벗고 싸돌아다니다가 그 에일리언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든요. 맞아. 네. 똑같아. 맞아. 오마주 아닐까요? 이 정도면. 오마주라고 생각해요. 약간 따라했다고 봐야지. 네, 그 눈 점막으로 이렇게 오염되는 것도 똑같아요. 프로메테우스가 그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맞네. 너무 똑같으니까 그냥 음. 오마주라고 생각하자.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또 그 대원들이 너무 다 조심하고 안전하게 딱 임무를 수행하고 그러면 영화가 맞아. 잔디 하느라고 끝나. 그리고 계속 얼굴이 계속 헬멧에 씌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맞아, 맞아. 웃기겠어. 맞아. 그건 인정은 하는데 야 그래도 뭔가 아쉽긴 좀 했다. 더 맞아요. 좀 더 합리적인 신선한 방식으로 설정했으면. 해야지. 막 공유가 안 벗어? 막 벗어. 막 이런 식도. 맞아. 그 와중에 한 2-3명 정도는 저는 벗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더덕.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더 재밌지 않았을까. 맞아. 네. 맞아. 왜 벗어야 되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심지어 거기에 류태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에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요. 월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여기서 왜 사람들이 죽었는지도 그러네. 봤잖아요. 근데 걔는 왜 그렇게 돌아다녀?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토하면서 네네, 한 명이 죽게 죽어요.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대원들이 이게 바로 원인이 달에 있는 물 월수가 루나워터. 원인이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월수는 이제 생명체랑 접촉을 하면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서 스스로 엄청나게 증식하는 물이었습니다. 네, 그 그래서 물에다가 피를 딱 떨어뜨렸더니 막 증가하잖아요. 네네네. 어. 물이 막 엄청난 양으로 막 자가 증식해. 자가 증식하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질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음. 네. 물이 거의 없어진 지구에 월수가 아주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기적적인 물질인데 하지만 생명체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너무도 위험한 물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월수에 적응을 해야지만 쓸모 있는 물질이었던 거죠. 월수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그렇죠.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연구하고 있던 기지였던 것 같아요. 발의 네네. 기지가. 네. 한편 대원들은 또 다른 생존자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발견하는 방법이 부조종사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은 정부 쪽 사람이 아니라 스파이였잖아요. 산업 스파이. 그래서 혼자서 단독 행동하다가 단독 행동을 하면서 원래 그 세 개의 저장고가 있는데 각자 이제 그룹을 맡아가지고 한 저장고씩 가기로 했는데 송지한을 다른 데 보내고 또 다른 팀장을 다른 데 보낸 다음에 자기가 거기 혼자 들어가서 혼자 그 샘플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괴생명체한테 공격당해서 죽죠. 그러면서 뭐지 저게 뭐지 했는데 사람이라는 걸 보게 돼요. 알게 돼요. 엄청 근데 움직임이 좀 달라요. 네. 빠르고 그리고 심지어 약간 어린애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아가미도 있죠. 맞아. 아가미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원이 팔도 잘리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총을 맞고 도망가고 엄청 빨라. 죽지 않아요. 음. 잘. 그 사람의 이름은 루나 073. 목 뒤에 써져 있었어요. 그걸 보게 되죠. 여자아이였고. 그래서 송 박사가 5년 전에 이제 자기 언니가 발해 기지에서 유전자 배합을 통해서 월수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연구하는 책임자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배합으로 엄청난 많은 소녀 같은 인간, 여러 종류의 인간들을 복제하죠. 복제된 인간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그런 장소였던 그러니까 거예요. 캔에서 뭐 따듯이 네. 하나씩 이제 사람 이제 까가지고 네. 거기다가 월수를 사람한테 실험을 하는 걸 촬영한 걸 보죠. 네. 배두나가 네.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과 공포 음. 막 그런 게 밀려와요. 언니는 이제 그게 인류를 구할 방법이라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거고 하지만 결국엔 실패를 했고 모두가 죽었고 그렇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루나 073이 살아남아 있던 거고 네. 마지막 실험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죽기 전에.
그리고 루나 073은 월수가 루나 073한테는 힐링하는 그런 네, 맞아요. 물질이잖아요. 오히려 죽지 않고 네. 그걸 가지고 상처도 치유가 되고 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구에서는. 그래서 정부는 그걸 숨겼고 오히려 연구원들의 죽음을 돕지 않고 군대를 통해서 강제로 가두고 죽게 만드는 그런 과거가 있었죠. 네. 그러던 중에 그래서 송 박사는 그 루나 073과 유일하게 교감에 성공합니다. 네. 대부분의 대원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띄었는데 유일하게 송 박사한테만 맞아요. 네. 공격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서로 교감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공격성을 진정시키고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루나 073이 혼자 어디 짱 박혀 있는 방이 있었는데 거기가 네. 송원경 박사의 방인 네, 거 자기 네. 언니의 방이었고 네. 거기에 배두나 사진도 있었고 네. 그걸 알아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송원경 박사 옷도 입고 있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왠지 그 후반부에 송원경 박사가 어디론가 혼자 가잖아요. 네. 그때 뭔가 루나를 찾으러 간 거가 아닐까. 루나랑 둘이 좀 같이 있었던 거 아닐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둘 사이에 뭔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도 배두나를 바로 공격하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사진으로 많이 봤으니까. 네. 그리고 배두나가 동물 행동학 행동학 박사니까. 이렇게 좀 다룰 줄 네. 알았던 네. 거지. 앞부분에 사자도 다루는 게 나와요. 맞아요. 호랑이였나 호랑이, 사자였나? 호랑이. 네. 맞아. 그거 참 CG가 티났지. 맞아. 맞아. 그래서 배두나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다 마지막에 송 박사도 월세 접촉이 됩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물을 토하면서 막 죽을 위에 놓였어요. 죽지 않고 회복이 돼요. 그게 그 루나가 이유는- 물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 루나가 한 물은 적이 있었는데 음. 거기 체액이 송 박사의 피에 접촉이 돼가지고 그게 약간 백신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루나는 인간이 월수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그쵸. 되게 되는 거죠. 루나를 잘 활용해야. 예, 루나를 어떻게 활용하면은 모든 인간들이 월수를 마시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월수. 그 와중에 이제 대원 중 하나 이준으로 네. 나오는 류태석님인가요? 류태석 대위가 류태석으로 나오는 이준이죠. 아, 류태석으로 나오는 이준이죠. 예리한데? 웬일이야? 갑자기 예리한데? 이준으로 나오는 류태석을 상상했다. 답지 않게 예리하고. 그래서 연기 엄청 잘하더라. 네.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스파이 역할을 굉장히 잘한 게 음. 중간중간 사실 의심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걸 잘 피해가요. 예를 들면 뭐 누구 한 명 다쳤을 때도 자기가 선뜻 피를 수혈을 하는 거를 하면서 그 둘이 단둘이 같이 있는 동안에 그 샘플 훔칠 시간을 또 벌고 뭐 그런 몇 가지 맞아. 있고 그 사람이 또 엔지니어로 나오기 때문에 기계를 만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기계들을 자기가 이거 고장났는데요 이러면서 그 기계 이용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떨어뜨리게 하고 막 맞아, 그런 맞아,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맞아요. 아, 그것도 걔가 했겠구나. 네. 네. 엘리베이터 떨어뜨리는 것도. 그 그리고 통신 안 된 것도 아마 걔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엔지니어 걔한테는 운이 좋은 건데 그 같이 엔지니어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 죽었어. 맞아. 먼저 죽었죠. 그래서 그 이준이 배신을 막 해가지고 대원이 여러 명이 막 죽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약간 죽이기도 마지막 하고. 장면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루나 그리고 송지현 박사 그리고 홍가영 팀 닥터 이렇게 세 명만 남고 지구로 귀환을 못하고 달에 생존하게 됩니다. 네? 귀환을 하겠죠. 근데 달에 생존한. 우주 전 세계적인 우주 생물 연구소인가 그쪽 기지로 간다고. 아니 어디로 가는지 하지 확실히 않아요? 안 나왔어요. 아. 떠나는데 얘네가 지구로 갈지 저기로 갈지. 아직 안 우주선 못 탔잖아요 마지막 장면. 그쵸 못 못 탔죠. 탔죠. 네, 못 탔는데. 하지만 오겠지. 네. 오기로는 했고 행선지만 안 나왔어. 공유는 지구로 가자 그랬고 왜냐면 얘를 데리고 가면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배두나는 안 된다. 지구로 데려가면 얘는 영원히 랩에서 갇혀가지고 실험만 당하다 죽을 거다. 얘를 데리고 뭐 약간 유엔 같이 그런 우주 세계 연구소 이런 데로 데려가서 유엔 같은 곳.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 약간 중립적인 곳으로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어쨌든 공유는 자기 희생을 하고 대원들을 살리고 자긴 죽고 맞아요. 그러면서 끝나죠. 공유가 죽는 건 좀 의외였어요. 그쵸. 어. 그렇게 자기 딸을 보고 싶어 했는데 본 지 몇 시간도 안 돼 루나를 갑자기 사랑해 데이를 자기 위해서. 딸같이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시든 루나와 꼭 함께 하세요라고 말을 남기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부분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성공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여자 셋만 남았네. 여자 해만데 루나가 거기서 달에서 아. 우주복을 벗고 맞아. 나왔는데 얼지도 않고 몸이 문워크를 하죠. 그리고 그리고 그냥 숨을 안 쉬어도 되고 몸이 막 네. 터지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주에도 적응이 돼 있는 적응이 돼 있어. 생명체인 거지. 엄청난 생명체인 거야. 그렇게 끝이 납니다. 마치 시즌 2가 나올 것 같이 네. 끝나게. 정말요? 시즌 2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사람들이 시즌 1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연결되지 않아. 요새 그렇게 안 끝나는 게 없는 것 같아. 보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여지를 남겨놓는 게 맞아요. 뭐. 그래서 끝이 뭔가 끝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찝찝했어.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별로 치고 들어오지 않으시네. 근데. 너무 뭐 얘기가 술술 잘 이어져가지고 들어가기가. 근데 거기 루나 역할로 나오는 김시아 배우 네, 네. 그 배우분 너무 느낌 있죠. 분위기 있게 생겼어요. 너무 진짜 느낌 있던데 모델 같았어. 모델 네, 같고 눈빛이요. 네. 너무 좋아요. 그 전지현이 나왔던 킹덤 있잖아요, 영화. 거기서 전지현 아신전? 나역으로 나왔었어요. 네, 아, 아신전. 그래요? 아, 눈빛이 보통이 아니던데. 이름이 뭐예요? 김시아 배우. 김시아. 굉장히 너무- 매력 있더라고. 너무 매력 있다. 그리고 그 공유 딸 역할로 나온 배우 있잖아요, 아역 배우. 네. 그 아역 배우가 김시아 배우의 여동생. 실제 여동생. 실제 여동생. 아 진짜요? 일부러 그러니까 원래도 배우 일을 했었는데 아 공유가 어쨌든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루나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아. 조금 연관성 있게 하려고 좀 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재밌네. 그러네. 진짜 동생이네. 그래서 좀 네. 힘들게 보신 부분이 있구나. 네. 좀 잔인한 것도 좀 나오죠? 잔인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잔인하다기보단 좀 뭐 역겹다. 토하는 게 역겹다. 그러니까 약간 비상하는 게 좀 나와. 네. 아 근데 첫 장면에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 있잖아요. 네. 사장님? 그 사람이 유독 물을 많이 쏟아낸 것 같아. 맞아요. 거기서 완전 어. 힘을 들여서 했었고 왜냐면 어. 그때 월수의 특징을 뽑아내야 됐기 보여주려고. 때문에 아. 저는 입에서 어떻게 토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메이킹을 봤는데 연두색으로 된 호스를 입 안에 U자로 넣어요. 아. 그리고 이쪽에 이제 뒤쪽에 물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호스가 입 속에 있으니까 입을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형태인 거죠. 호수를 입에 물고. 네. 그래서 한쪽만 보여주는구나. 네, 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호스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거죠. 아, 그래서 나중에 각도가- 연두색 지우는 거예요. 각도가 다 비슷하거나 이렇게 가리거나 한쪽을 네, 그렇게 절대 돼 있어. 앞부분이 안 나올 거예요. 맞아. 보통 다른 영화에서 토하는 장면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호스를 이렇게 붙인다거나. 근데 아무리 힘들죠. 호수에서 나온 거라도 해도 그 연기 자체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그죠. 이 물고 이 압력을 견뎌야 되는 거니까 네. 뭔가. 그렇지. 그리고 입을 한번 이렇게 거쳐서 나와야지 자연스럽잖아. 네네네. 엄청 뱉더라고. 음. 근데 나는 그 장면에서도 애들이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지 마. 왜 가까이 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근데 막 그죠. 토할 때 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라다닐 거 아니야. 그냥 보고만 있고 그게 어. 너무 수동적인 그런 게 있었고 그럼 바로 다 감염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때 저것도 그 안 속도가 하고. 엄청 빠르다고 하잖아요. 음. 원래 그 기침이라든지 이런 거가 튀는 그 네. 반경이 엄청 넓다고 그러는데 음. 그 정도로도 뭐 안 되고 그리고 사실 후반부에 보면은 월수가 이제 너무 많이 증식돼가지고 기지가 다 월수에 잠식당하잖아요. 네. 그때 배두나랑 그 류태석 대위 외에는 그 과정에서 오염되는 사람 없었거든요. 벌써 사실은 오염 다 됐어야 돼. 그니까. 그렇게 지금 물이 코로나도 많이 막 우리 튀어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오염이 네. 되는데 감염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안전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게 있죠. 네. 안전 불감증. 약간 강제적인 설정들 그런. 네. 구멍이 좀 있긴 했어요. SF적으로도 틀린 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음. SF 덕후들은 음. 이건 SF로 안 보고 그냥 드라마로
봐야 된다. 그리고 달에서 거기 중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 달의 기지 중력. 안에서 중력이 자동으로 생겨요. 네. 아 기지에서 근데 어떤 장치를 통해서 약간 음. 중력이 생긴 것처럼 얘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 그 인위적으로 만드는 중력 장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게 가능한가? 인위적으로 무중력 상태 만들 수 있듯이 마찬가지 않을까요? 기지 75 안에서는 년이라서. 그냥 중력이 있는 걸로 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압 장치 이래가지고 가압을 어. 넣잖아요. 압력을 넣잖아요, 일부러. 그거는 공기고요. 말고 굉장히 너무 지구랑 너무 똑같은 게 단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통통 튀기라도 했었어야 되지 아. 않나라는 생각을 그 좀 안에서. 하는 거죠. 네. 너무 완벽하게 그냥 지구랑 너무 완벽하게 똑같은 지구야. 중력과 어. 상태가 좀. 근데 그건 좀 신기했어요. 막 이제 그 기지로 가잖아요, 우주선에서. 네. 그때 막 이렇게 텅텅 가잖아요, 이렇게 네. 귀엽게. 그거는 조금 현실적이었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막 이렇게. 근데 모래가 확 이렇게 튀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 아 그렇죠. 모르겠어요. 먼지가 확 나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가? 달에서? 공기가 75 없는데? 중력이 다른 건가?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불가능한 게 다 모두 가능한 월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월수? 그리고 월수도 그 물 바깥에서 찰랑거려요. 어. 그러니까 얼거나 형태 변형이 없어요. 어. 물병에 음. 있기는 하지만 그 이렇게 투명한 텀블러 같은 데 들어 있잖아요. 아. 근데 그게 그냥 우리 물 같아요. 어. 그것도 되게 웃기기도 하고. 맞아. 텀블러 갖고 오는 게 임무였어. 아, 달 밖으로 나왔을 때도 얘가 얼지 않았구나, 그지? 네네. 아니요, 어느 부분도 나왔었어요. 얼지 않았어요. 팡 하고 나가면서 몇 군데는 노출돼서 아, 어느 부분 나왔었어요. 아, 그 노출된 거? 네. 그거 그 말고 텀블러 이제 가지고 텀블러 있어. 안에 있는 거는 네. 이제 그게 유지가 되나 봐요. 텀블러가 저온 특수 장치가 텀블러신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마이너스 60도로 아예 저온 텀블러라고. 유지된다고 어. 나와 있어가지고. 무슨 극저온 뭐 아. 무슨 거 나왔어. 근데 엄청 잘 깨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네. 위험하다면서 온도를 잘 깨져야 될 지켜야 때는 깨지고 네, 유지돼야 될 때는 필요할 유지되고. 때 참 잘 깨지게 돼 있어가지고 그걸 제일 튼튼한 걸로 만들어야 됐어야 되지 않나. 그니까. 진짜 내가 과학을 더 잘한다면 더 많이 깔 수 있는데 지식이 여기까지인 것 그래, 같아요. 미안하다. 내가 이것밖에 몰라가지고 이만큼 여기까지인 것 까는 같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학적인 고증보다도 캐릭터가 좀 왜 이래? 왜 저래? 라고 왜라는 질문 던지게 너무 많아가지고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준도 그렇고 처음에 되게 그냥 막무가내로 약간 빌런처럼 나왔는데 뭘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얘가 누구 편인지도 모르겠고 연락을 누구랑 하는지도 안 나오고 그냥 너무 열어놓기만 해가지고 그것도 좀 계속 질문이고 뭐 홍닥터는 누구 아프다 그러면 거기 쪼르르 가고 누구 아프다 그러면 또 쪼르르 가고 어떻게 이런 것만 하고 그러니까 되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루나의 그 엄청난 위험성에 두려워하기만 하는 역할인 것 맞아. 같고 팀원들 시중 만드는 느낌이야. 네네네. 아, 물론 근데 진짜 그렇긴 한 게 되게 중요한 인물하면서 뽑아온 인물들이 생각보다 허접. 맞아. 네. 굉장히 허접하죠. 공유도 그렇고 그리고 공유도 솔직히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인물들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처음에 우주인 뽑는 것도 우리 엄청나게 그쵸. 많은 검증을 거쳐서 뽑잖아요. 네. 근데 무슨 어디 일반 회사 TF 꾸리는 것처럼 너 나와 그리고 얘 새로운 애야. 이래서 같이 부산 가면 돼. 갔다 와. 이런 거 같아가지고 맞아. 그것도 너무 허술하고 그리고 자원 입대했다고 나오잖아요. 류태석 같은 경우 자원으로 네. 이 프로젝트에 자원했다고 해서 딱 붙은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경쟁률이 0에 가까운 게 아닌가. 아무도 지원 안 한 거야? 아니, 그 사람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이러면 웃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가지고 물 훔쳐야지 해서 자원했는데 떨어져. 그럼 엄청 웃길 것 같아. 고요해. 스파이가 다 떨어지고 착한 사람들만 가. 그러니까 야망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능력. 야망에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거기 그 뭐죠? 지구에 있는 그 여자 사령관 같은 국장님? 네. 국장님. 네. 최 국장. 그분 그 목소리? 솔직히 외모랑 그 발음이랑 억양 그 있잖아요.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야. 맞아요. 전 그것보다 되게 의미심장한 척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게 맞아요. 너무 웃겼어요. 맞아. 배두나 언니랑 뭐가 커넥션이 있는 거 같고 약간 연극 톤으로. 네. 어. 후반부에 심지어 혼자 앉아 있는데 막 이상한 클래식 음악 나오는 장면이 아,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무슨 뭐야 왜 이렇게 분위기 잡아?
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이 여자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뭐 이준이랑 편을 먹어서 뭐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제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줄 것 같아요. 왜냐면 월수에 대한 정보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대원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거고 그냥 노출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위험하고 너네 이거 노출되면은 죽는다. 이거라도 알려주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져와. 뭐 무슨 택배 회사야 진짜로? 여기서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자기 택배냐고. 그 정도 수준의 정보 알려주면서 어떻게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라는 거야. 근데 그걸 알면은 이제 큰일이 나니까 이렇게 훔쳐가는 애들도 있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디서든 중요한 팔수 이권이 있으니까. 걸려 있으니까. 근데 애초에 그런 프로젝트 뽑을 때 당시에는 이미 좀 애국심도 좀 투철하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뭔가 어느 정도의 그게 있는 사람을 뽑아 놓고 그걸 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지. 이거 알려주면은 얘네들이 훔쳐갈 수도 있고 얘네가 이거 딴 회사에다 팔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안 알려주면은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지. 그쵸. 하지만 그게 이 정부의 선택이라서 음. 그 정부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3월 9일이죠. 네. 네. 아니 이 보면은 되게 이게 드라마고 어찌됐든 단편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빈약함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공백이 처음에 많아요. 시작할 때도 그 되게 이 상황을 알려주려고 뉴스부터 음.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네. 좀 너무 웃겼어요. 그렇긴 해요. K 드라마? 아니 너무 친절하게 지금 아.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걸 다 알려주고 시작.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네. 꼭 굳이 이렇게 시작해야 되나? 백두산이나 이렇게 예. 저기 뭐지? 살아있다 또는 부산행.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너무 그 언니에 대한 심파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가잖아요. 아 배두나가. 배두나가. 네네네. 아유. 그런 거 치고 언니한테 전화 왔을 때 언니 전화 완전 흔쾌히 씹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그 심파만 가지고 끌어가는 것도 좀 지치고. 아니 언니랑 그렇게 돈독한 사이인 긴 하죠. 것도 뭐 둘만 자랐으니까 그렇다고는 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최국장이 엄마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루나가 송영경의 딸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니까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그쵸. 예. 예, 다른 할 수도 있기 외부에 때문에. 있는 사람 거를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자기 거를 네. 썼을 수도 있어. 네.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냅뒀어요. 근데 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쟤 뭔가 있어. 쟤 누구랑 연락해. 근데 몰라.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봐.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니까 떡밥 아닌 떡밥이 너무 많이 널려 있는 맞아, 것 맞아. 같고 대사도 되게 게임 캐릭터에 한 10개 정도 캐릭터 기본적으로 대사 입력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반복하는 것 같아요. NPC. 네, NPC 같이 맞아. 정해진 대사를 계속 반복하고 상황도 계속 반복해요. 왜 그래? 무슨 뭐 이런 일이야? 거. 무슨 일이야? 아, 술을 만지면 안 씨발 돼. 또 뭐야? 대장, 막 대장, 이러면서. 대장. 힘내라, 정신 차려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몇 개. 조금 너무 반복이 많이 되니까 질리는 너무 많이 우려내는 것 같아요 대사를. 맞아.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2배속으로 봤는데도 이렇게 느낄 정도면 입에서. 정상 속도로 봤으면 더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정상 들어요. 속도로 봤는데 한 번에 다 봤어요? 아니면 네, 한 번에 봤어요. 한 번에 봤어요? 네. 정상 속도로 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재밌게 봤나 봐요. 아 저도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끝까지 봐야 되는 소재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화났어. 아니 뭐 화난 게 아니라 이걸 우리 방송을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본 거지. 중간에 이탈할 지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은 안 그랬어요. 오징어 게임은 그쵸. 훨씬 더 이상한 데서 끊었기 때문에 맞아. 그거를 이해하려면 다음 거를 봤어야 되는데 그치. 이거는 막 너무 대사가 막 뭐 그런 거야. 맞아. 그래. 그런 거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니까 너무 이탈할 장면이 많아서 너무 허무하게 막 계속 죽고. 네, 죽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도 않고 더 임팩트 있게 그냥 한두 편, 뭐 3편까지 이렇게 네. 확 줄여가지고 했어도 좋았을 저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이런 길었다고 생각해요. 떡밥이 너무 아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그 지조님 말에도 동감을 하는데 특히 저는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그 사람들이 여보세요? 통신이 끊겼어. 여보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상황들이 아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팀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휘 체계가 있고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게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규칙이 자유로워요. 이게 무슨 저기 아니 자유로워요. 뭐 이라크 파병을 가도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자율성 쩔어. 근데 갔는데 무슨 뭐 수학여행 간 것처럼. 방 돌아다니듯이. 그거 너무 좀 허술하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최소한의 교육과 최소한의 그런 시스템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송지아는 갑자기 자기 맘대로 하고. 그냥 가자 그러니까 네 하고 가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고 그 와중에 또 혼자 잘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사고도 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여기서 대장 공유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딱히 뭐 역할이 별로 없어요. 네,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뭔가 위기를 대처하고 딱 이렇게 하는 그런 대장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임무만 완성하면 된다. 그래서 대원의 안전보다는 임무 완성에 너무 집중하니까 좀 인간미도 없고 뭔가 능력도 능력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안전하게 대원들을 인솔 하면서 그것도 임무도 완수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그 캡슐 하나 찾는 거에 혈안이 돼 있으니까 좀 대장의 역할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리더십이 많이 의심됐죠. 네. 좀 많이 후리했어요. 한국의 리더치고는. 한국의 리더는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한 번쯤 뭐 말 안 듣는 대원 때리는 장면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부조종사부터가 일단 굉장히 후리하게 행동해도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막 혼자서 기에 욕하고 눌린 게 아닌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선 넘는 행동도 많이 했잖아요. 대원 하나하나한테. 네.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이상한 소리 엄청 많이 하고. 2075년에는 문화가 달라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가? 조직 문화에 그런 파격적 변화가 있다면 일단 저는 환영하긴 하는데 제가 그때쯤에는 할머니가 됐을 거라서 애들이 그러면 제가 좀 많이 힘들 것 같네요. 회사에서 나 때는 말이야. 유일하게 이해되는 거는 그 김선이죠.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좀 가자. 흔한 직장인의 네, 흔한 직장인의 늘 하는 생각. 퇴근 바라기. 근데 그게 대부분의 정상적인 일반인의 생각인 것 같긴 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공유도 뭐 이해는 조금 되는 게 뭐 회사 프로젝트고 뭐고 그냥 빨리 가서 월급 받았으면 좋겠다. 성과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라는 일 끝내고 그런 기분으로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더 이상의 스토리상의 그런 이해할 만한 건덕지는 없어가지고 맞아. 캐릭터가 건조했어. 그냥 딸이 아프고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물 때문에 온 사람이다까지지 뭐 좋은 리더다 그렇게는 못 보겠어요. 약간 더 인간미 있게 설정을 더 줘도 줬을 텐데. 그리고 이 작전이 참고로 24시간 안에 완수해야 되는 작전이라서 이 내용상 24시간이 넘게 흐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아 그게 24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네. 하긴 잠을 안 자네. 밥도 안 먹어. 네. 아무것도 안 먹어. 맞네. 사탕밖에 안 먹어.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많은 감정이입과 너무 많은 희생. 희노애락이. 공유의 희생. 그러네. 진짜 버리는 게 1도 없는. 진짜.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 미치긴 했어요, 진짜. 고해봤다 좀 기대했었는데. 맞아요. 또 이게 연달아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굉장히 성공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다. 근데 뭐 장점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잘 만든 부분도 있었는데 맞아요. 저는 미술적인 거? 국내 영화로서 이 정도 우주선 표현을 했다는 거 되게 놀라웠어요. 문이 닫히고 열리고 그리고 그 복도의 느낌이라든가 그게 진짜 헐리우드 영화랑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정도의 미술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실 이렇게 막 승리호 말고 이렇게 우주선 내부에서 뛰어다니고 하는 커다란 내부를 본 거는 없었죠. 승리호는 한 10년 뒤에도 레퍼런스로 언급될 것 같아요. 구리다고. 안 좋은 레퍼런스로. 승리호 진짜.
그래서 그런 면은 괜찮았고 그리고 달에서 움직이는 그 표현도 뭐 나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우주복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아주 세련되진 않았지만 그 정도면은 괜찮다. 그 정도. 의상 디자인이요? 네, 아니면 의상 기능? 디자인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허접하긴 했는데 그 정도면 됐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안 게 우주복 입을 때 헬멧 쓰기 전에 그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정리하는 그런 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랬군요. 아 그래서 안 그래도 뭔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불편할 텐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정리가 잘 되겠네. 근데 미국 헐리우드 SF에서는 그거 안 쓰는 것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냥 휘날리면서 다니는 듯. 그래야 배우 얼굴이 멋있게 나오니까. 머리카락이 거기만 안 휘날리지. 고정되어 있어. 고정은 돼 거기만 있겠지. 고정되지. 거의 픽스 바른 것처럼. 맞아, 미술은 재밌었어. 그 OS 언어가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신선했어요. 맞아. 아, 그러니까 문이 닫힙니다, 뭐 열립니다 이런 네, 말. 막- 원래 아. 뭐 스타트 오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는데 그게 신기했어.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 메뉴로 맞아요. 구성돼 있어서 그거 좀 한국화가 너무 좋다, 편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동안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처음 그러니까,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신기했어. 근데 저는 그 컴퓨터 화면은 영어로 돼 있던데요. 뭐 몇 개는 영어로 돼 있겠죠.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아 음성은 더빙이나 이런 걸로 되니까 자막으로 되니까 되는데 컴퓨터 화면 같은 거는 조금 다국적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다 영어로 해놨구나. 아이고. 한국어랑 영어 섞여 있잖아요. 한국어가 메인인데 컴퓨터 한국어로- 화면은 다 영어로 나와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이 한국어예요. 그래요? 섞여 있어. 아, 어. 암호 입력하시오 이런 거 하는 거 다 영어로 돼 있고 근데 막 암호도 영어로 돼 안내 있고 막.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아 거는 그거는 네. 한국어로 많이 돼 있고 메뉴 누를 때도 한국어 많이 있고 해서 이렇게 거의 우주 처음이죠. 영어에 한국어가 안내 문구로 돼 있는 거는 진짜 신기했지. 그러니까 좀 신기했어. 그리고 외국인이 한 명도 안 나와. 외국인 그 죽은 사람 아, 처음에 발견된 죽은 용병. 사람 그 한 사람. 맞아, 네. 맞아. 익사체. 그 사람 정도가 맞아, 외국인. 맞아. 그러네. 네. 외국인이 딱 없네. 거기까지 외국인이고 CG 좋았어요. CG를 좀 특이하게 했던데 이게 그냥 그린 스크린을 써서 한 게 아니라 언리얼 엔진이라고 아. 그 게임에 많이 쓰는 거인데 그거를 썼대요. 그래가지고 음. 보통 우리가 CG 활용을 하려면 촬영장에 가면 이렇게 모니터가 2개 있어요. 그리고 그린 스크린 쭉 해놓은 다음에 찍고 현장에서 바로 렌더링을 해가지고 합성을 해서 보고 이상하면 다시 찍고 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뭐 정글 배경이나 이런 게 합성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합성이 된다고? 네네네 합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서 와. 그게 좀 편하죠. 그러니까 감독이 봤을 때도 편하고 배우들이 본인 연기 모니터링 할 때도 그 배경에 합성된 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완성도 훨씬 높아지겠네. 완성도 높고 그다음에 좀 빠르고 빨리 시간도- 수정할 수 있고 그러네. 촬영 그런 길이도 괜찮고 그런 건 좀 배경이 재미있었어요. 언리얼이었구나. 네. 그래도 그 승리호에 비하면 참 많은 발전이. 아유, 그죠. 아 이제 그 한국이 SF 불모지라서 이런 평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걸 장점으로 이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불모지 아니지. 네 이제 끝났어 그거. 네. 불모지 이제 2편 하면 끝내지. 못 써. 세 이제 편부터는 SF 안 안 나오는 거 되지. 아니야? 불모지니까 하고 끝났어 그냥. 이제 불모지 아니고 이제 산모작 가능한 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SF 이제 중요한 거는 SF 기술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SF 영화에 어울리는 내러티브를 일단 내러티브가 맞습니다. 잘 중요하죠. 갖고 오는 중요해요. 게 결국엔 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판단이십니다. 네. 네. 이제는 CG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별의 별 CG를 다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벤져스 보면 뭐 CG 아닌 게 없어. CG 다 CG 파티지 뭐. 현타 느낀다잖아요. 연두색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아무것도 포셔포셔 없는 데서 뛰면서. 혼자서 막 우 이러고 막 돌리는 척하고 막 그러니까 조금 인정하기 싫긴 하지만 그래도 CG를 엄청나게 쓰면서 내러티브를 챙겼던 거는 한국 영화 중에 신과 함께 정도.
이지 않았을까? 신과 맞아요. 함께 자체가 아무래도 웹툰 원작이고 좀 그래도 스토리라든지 설정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웹툰 원작을 많이 가져가는 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적 확인된 해놓고, 스토리. 네, 확인이 됐으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네. 고요의 바다. 네. 고요의 바다는 고요하다. 고요의 한번- 바다 한 줄 평에 들어갈까요? 네. 네. 그러면 고요의 바다에 대해서 한 줄 평과 별점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마 줄거리 공부를 하시면서 드라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을 박 실장님부터. 저는 일단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막 제가 좋아하는 설정 잘하고 개연성 좋고 이런 거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연출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미술도 괜찮았고 꽤 그럴싸했다라는 점이 저는 그리고 재밌게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끊고 한 번에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런 SF 느낌? 덕후의 이런 평. 그러게요. 네. 이 정도면 괜찮지. 왜냐면은 여기서 막 액션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CG적으로는 조금 약한 스토리긴 하나 그래도 볼만했다. 나름 긴장감도 좀 있었고 하지만 그런 설정이나 스토리상의 개연성이나 이런 디테일한 구성은 좀 아쉽다. 그런 건 확실히 아쉽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스토리가 제일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평점은 3.6점 드릴게요. 3.6점 드리고 저희 한 줄 평은 꽤 그럴싸한 메이드 인 코리아 SF 시리즈라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조님은요? 지조님은요? 홀렸나? 지금 냄새에 다들- 홀렸어. 다들 냄새. 지금 처갓집 양념치킨 냄새에 맛이 갔어. 웃기네요. 제가 할게요. 저는 별 2.5점입니다. 예상하셨죠? 짜다 짜. 저는 이거 2배속으로 보지 않았으면 견딜 수 없었을 것 같고 이런 시리즈에 호흡이 길다는 평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루한 거라서. 그냥 호흡이 길다 이런 거는 제 기준에서 드니빌레브한테는 호흡이 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좀 너무 영화 한 편 또는 시리즈 3편 정도로 줄였으면 괜찮았을 건데 진짜? 너무 길었다. 너무 그래서- 길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 부족이나 또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시리즈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도가 느껴져서 계속 이런 시도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줄 평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시리즈. 와 잔인해. 와. 뼈 때려. 뭘 못 건졌냐면 SF로서의 과학적인 고증 그리고 드라마에서 느끼는 재미 요소 그리고 배우들이나 연기를 잘하면 이제 연기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별로 연기나 없고. 배우 감상도 조금 부족했고 또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도 약했고 하다 의도 말았다. 느껴지지나 잘 전시지 않았다. 그리고 CG는 CG는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시리즈라고 평을 하겠습니다. 근데 고요의 바다 평이 진짜 안 좋아요. 요새. 네. 네. 그래서 정우성이 지금 검색했더니 혹평 많은 거 반성한다고 자기 작품 반성한다 뭐 이런 댓글도 인터뷰도 있더라고. 처음이랑 스탠스가 달라졌어요. 아. 처음에는 왜 이렇게 가혹하게 평을 하느냐 영화로서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메이킹을 찍을 때도 그런 상황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배우들이 우리 문과예요 다 이러면서 영화는 영화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무도 없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의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역시 스토리가 문제네요. 네. 저 평할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보면은 과학 동화라고 해가지고 어떤 과학동화. 하나의 그런 소재를 갖고 과학적인 접근을 한 동화 아니면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로봇이 나와가지고 로봇과 친구가 되는 이야기, 아니면은 뭐 과학이 발달돼서 복제 인간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는 수준의 어떤 그때 나왔던 그런 소재들 있잖아요. 물 부족 현상, 복제 인간과 생명 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달에서 사람이 살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재들을 다 결합시켜가지고 영화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고, 굉장히 그래서 이 영화의 수준적인 부분이 과학동화적인 수준이었다. 그걸 그냥 어른이 과학동화 때 자기가 읽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영화한 것 같다, 영상화한 것 같다. 그래서 되게 많이 아쉬웠던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들도 엄청 유명한 저명한 과학자라고 나오는데 헬멧 집어 던지고 방사능 수치 멀쩡하잖아 이러고 헬멧 집어 던지고 아직 방사능 수치라고 알려져 있지만 방사능 수치 때문에 안 죽었을 가능성도 높잖아요. 우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정부를 안 믿는다고 하면서 방사능 수치가 멀쩡하니까 벗어도 된다. 뭐야? 이런 어떤 어느 정도 똑똑하다고 나오는 인물이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면은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데, 다들 그 정도 수준의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었어요. 굳이 이거를 SF의 관점으로 보나 드라마의 관점으로 보나, 왜냐면 일반인들도 우주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하니까 더 나를 납득시키지 못했어요. 몇 점이에요? 3점. 3점. 알겠습니다. 저는 한 3.8점 이랬는데 오늘 녹음하면서 또 영향 받지 말라고. 약간 영향 유지해야 받았어. 3.8점이었는데. 3.7? 네, 아니야. 3점 한 5점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봤을 때는 나름 끝까지 그냥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2배속, 1.5배속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봤거든요. 그리고 좀 신선한 부분도 있네. 여기는 완전 클리셰네 하면서, 하지만 얘가 신선한 걸 뭘 얘기를 하려는지는 좀 이쁘게 봤달까? 약간 그런 부분을 조금 이쁘게 봤었고. 저도 막 힘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막 힘들어서 저 승리어 볼 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 전혀 아니었어. 오징어 게임이 오히려 좀 힘들었고 저는. 그래서 3.5점. 하지만 저희 한줄평은 4화로 줄여와. 네, 알겠습니다. 입니다. 네. 길게 만들 필요 없었다. 저희 다음 영화는 뭘 할까요? 요새 볼 거 너무 많아요, 갑자기. 저는 요즘 하우스 오브 구찌도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요. 하우스 오브 리즐리 스콧. 맞아요. 레이디 가가도 나오고.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또 보고 싶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도 음. 지금 개봉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네. 이미 영화도 옛날에 있었어요. 네. OST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는 꼭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미드나잇 인 소호. 미드나잇 인 그거는 소호. 개봉한 지 좀 됐는데. 네, 그거는 작년 개봉이긴 라스트 한데. 나잇? 미드나잇? 인소호. 미드나잇 인 소호. 라스트 나잇 인 소호다. 라스트 나잇. 라스트 나잇 인 소호. 미나잇 인 아무튼- 파리죠. 무슨 나잇입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브 인 마이 카? 드라이브 마이 카. 드라이브 마이 카. 마이카. 드라이브 인 마이 카. 드라이브 인 마이 카. 드라이브 마이 카. 네. 그것도 이제 저희 청취자분께서 추천해 주셨고. 네네. 일본 영화죠. 네. 네. 인생 엄청 영화로 본 호평이라더라.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깐느에서 궁금해요. 각본상도 받았다. 궁금해, 네. 궁금해. 그것도 네. 지금 개봉관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스파이더맨이랑 좀 대작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트관들에는 좀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저는 관심이 있어서 볼게요. 보고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 작품을 또 고를 것 같고, 그리고 또 주간 영화 보고 어워즈도 곧 다가옵니다. 어워즈. 준비해야 워즈 됩니다. 재밌겠다. 어워즈 재밌- 진짜 이번에 재밌겠다. 영화 많이 봤다.
근데 이번에는 넷플릭스랑 다른 시리즈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실제 영화관 영화보다. 이제는 극장에 못 갔지? 영화관 영화보다 넷플릭스 영화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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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전에는 개봉 영화 기준으로 우리가 카운팅을 했잖아요. 근데 그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긴 그냥 해요. 작년에 개봉했던 릴리즈됐던 공개된 영화. 공개된 모든 콘텐츠 이런 식으로 개봉이라고 해도 되나? 네. 모르겠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1월, 2월 앞으로도 또 계속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2022년 호랑이 해를 호랑이. 호치의 해를 저희와 함께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하고 치킨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겠습니다. 냄새 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방송에서 언급 못 드렸지만 저희가 치킨과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많은 후원자분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